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인터넷과 웹브라우저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인터넷이지만, 그리고 흔히 쓰는 웹브라우저이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원리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암기를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원리를 중요시 여기고, 그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거기에 초점을 둬서 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자세히 그리고 이제 꼼꼼하게 같이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인터넷의 기술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넷이 1969년, 1968년, 정말 옛날에 이제 개발이 된 기술이죠. 그리고 지금 2023년, 2024년 이즈음에 굉장히 많은 인터넷 기술이 이제 더 발달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의 일관된 원리를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계속 하이테크 방향으로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인터넷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앞으로 따라잡을 수 있고, 오히려 그 넘어서서 그걸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인터넷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컴퓨터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물망, 이렇게도 흔히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서 보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네이버 그러면 네이버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어떤 인터넷 웹사이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인터넷 하면 네이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네이버라고 하는 곳은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웹서버에 담겨 있는 웹사이트의 내용.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웹문서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그 방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웹사이트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네이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를 통해서 클릭을 하면 어딘가 언론사를 가기도 하고, 뉴욕타임즈로 가기도 하고, 해외 사이트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컴퓨터,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와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망을 바로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 컴퓨터는 주로 우리가 서버 컴퓨터, 외부에서 서비스되는 웹서버 컴퓨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선을 통해서, 인터넷 선을 통해서 또는 무선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연결망을 인터넷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어딜 가나요? 네이버를 가기도 하고, 구글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빙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돌아다니죠. 심지어는 학교 웹사이트도 가기도 하고, 기업 홈페이지를 가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웹에는 웹사이트라는 게 존재해요. 웹사이트는 우리가 홈페이지라고 부르는 건데, 어떤 그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교육시설 이런 쪽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보와 어떤 또 지식과 콘텐츠를 담아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것을 웹사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웹사이트를 웹이라는 공간에 지어놓은 집,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는 웹이라는 공간에 지어놓은 집이다. 그럼 그 집은 여러분들도 다 사시는 집이 있죠. 집은 어떻게 해요? 집은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끔 멋있게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가구도 들여놓고, 아니면 어떤 방은 어떻게 꾸미고, 또 문은 어떻게 하고 이러죠. 그 중에서 보면 대문이 있죠. 우리가 대문은 보면 처음에 그 사람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딱 보는 첫 번째 문이 있죠. 그걸 갖고 우리가 홈페이지에서는 그거를 홈페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웹사이트에서는 홈페이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라는 웹사이트에는 그 안에 뉴스, 메일, 카페, 블로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들어갔을 때 처음 보이는 페이지 있죠. 그걸 갖다가 홈페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홈페이지는 그야말로 첫 번째 페이지, 그 웹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만나는 첫 번째 페이지를 우리는 홈페이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1968년, 1969년 즈음에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처음 개발이 됐는데 그동안은 사람들이 안 썼어요. 쓰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아주 복잡한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 코딩 같은 그런 거를 입력을 해야만 우리가 인터넷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사람들이 인터넷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웹브라우저라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브라우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복잡한 명령 없이도 쓸 수 있게 됐죠. 클릭하면 그냥 넘어가고 입력해서 찾고 이런 구조. 이게 바로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준 어떤 인터넷을 사용하는 도구로서 웹브라우저라는 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라는 것이 우리가 인터넷을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졌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인터넷 세상을 이동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넷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또는 웹사이트가 서로 연동되기 위해서 연결해 온 연결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거미줄처럼 연결됐다라 해서 웹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이런 연결망을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줄임말이 바로 웹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웹브라우저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이 웹브라우저를 왜 이렇게 쓰게 됐냐면 웹브라우저는 그 문서들, 컴퓨터들마다 문서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공통적으로 보게 해주는 문서의 공통적인 규약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면 HTML이라고 하는 거죠. 자, HTML에서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좀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HTML은 우리가 아래 한글처럼 우리가 이제 아래 한글 많이 쓰잖아요. 아래 한글 보면은 그 안에 아래 한글만의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형식과 규칙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런 웹문서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보기 위해서는 공통된 형식이 필요했거든요. 그런 문서의 형식이 HTML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은 HTML로 만들어진 그 문서를 보게 해주고 또는 사용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웹브라우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웹브라우저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과거에 한참 쓰다가 없어진 것도 있지만 최근에 많이 쓰는 거는 뭐 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메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그야말로 HTML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보통 이제 윈도우가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시면 엣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같이 이제 나오거든요. 볼까요? 보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시작 단추를 눌렀어요. 키보드에 보면 시작 단추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여기 나타나기도 하고 컴퓨터에는 시작 단추가 보이죠. 보시면은 보통 컴퓨터에 엣지라고 하는 그 브라우저가 이미 설치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크롬은 보통 설치돼서 나오는 경우가 가끔은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럼 이거는 크롬에 다운로드 하는 거에서 다운로드해서 그냥 설치만 하면 이렇게 나타나지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엣지와 크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브라우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첫 페이지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웹사이트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돼 있죠. 빙을 클릭해 볼까요? 빙을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빙 페이지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쓸 수 있죠. 이전 페이지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뭐 쿠팡 그러면 쿠팡이라는 국내의 어떤 플랫폼의 웹사이트죠. 쿠팡의 웹서버의 첫 번째 페이지, 이건 홈페이지네요. 웹사이트에서 첫 번째 페이지가 있지만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 또 페이스북을 클릭하면은 이거는 페이스북의 첫 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첫 페이지가 돼서 서로 간에 전 세계에 이런 웹사이트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첫 페이지가 홈페이지다 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드리면서 다시 이 페이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웹브라우저는 HTML로 만들어진 기본적인 웹페이지들, 웹사이트들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이 웹브라우저에는 기본적으로 검색 도구가 항상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웹사이트에 있는 페이지들을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웹 검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정말 많아요. 요즘에 인터넷을 모르고 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웹사이트를 가기도 하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친구와 뭔가, 또는 또 직장에서 동료와 선배와 상사와 후배들과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뭔가를 하기도 하고, 메신저도 하고, 카카오톡도 하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심지어는 전화도 걸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주고받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보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라고 하는 개념이 확장됐다는 말씀 드렸죠. 우리가 스마트폰도 컴퓨터다. 그 다음에 노트북도 컴퓨터다. 태블릿 PC도 컴퓨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가 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무수히 많아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러면 뭐예요?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는 뜻이죠. 인터넷은 유선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무선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무선은 무선 기술이 있기 때문에 무선. 그러니까 전선이 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무선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와이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이런 좀 무선 인터넷보다는 좀 더 좁은 지역에서 서로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와이파이라고도 이제 따로 명명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같은 용어로 많이 사용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인터넷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검색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뭔가를 검색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이제 뭐 숙제라거나 과제를 할 때 뭔가 검색을 하죠. 그리고 예습을 할 때도 검색을 해서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뭐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뭐 검색 결과가 나온 걸 갖고 자기가 또 검색하고 그 페이지를 이동해서 또 자세히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웹 검색이라고 하는데, 웹 검색이 그래서 인터넷에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은 네이버와 구글이 있죠. 근데 요즘에 이제 한참 많이 쓰기 시작한 게 빙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웹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도 컴퓨터다. 그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우리는 검색을 많이 하게 되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검색을 하는데 검색 결과는 대체 어떻게 보여주는 걸까? 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항상 검색 엔진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검색 엔진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자들이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어떤 일종의 소프트웨어인데, 전 세계에 있는 웹사이트를 맨날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해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구나, 막 이런 식으로. 요걸 간추린 정보를 우리가 메타 정보 또는 메타데이터 정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각각의 그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걸 자기네가 차곡차곡 정리를 해놔요. 정리해 놓은 거를 사용자들이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거를 이 사람이 검색하는 건 요거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검색 엔진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검색 서비스가 잘 된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검색이 한 번에 끝나지 않잖아요. 검색하고 또 찾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웹사이트를 찾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보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사용자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다, 정확도가 높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기본적으로 검색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색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 중에서 중요한 일이 바로 검색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 건데, 먼저 이제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는 엣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엣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된 어떤 브라우저라고 볼 수 있는데, 엣지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웹브라우저예요. 전에는 뭘 제공했냐면 익스플로러라는 것을 제공했는데, 최근에는 익스플로러가 어떤 기능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좀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엣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사용자들이 평가한 것들을 보면은 최근에는 크롬, 구글의 크롬보다도 더 빨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웹브라우저인 구글의 크롬보다 좀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인터넷을 배우면서 웹브라우저를 배우는 이유는 웹브라우저가 인터넷을 쓰는 기본 방식이고, 이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실무적으로든 아니면 공부를 할 때든 아니면 과제를 할 때든 시험 준비를 할 때든 이걸 갖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웹브라우저는 비슷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은 웹 검색을 하고 있는 도구죠. 여기 웹 검색 도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이제 북마크, 자주 가는 즐겨찾기를 해놓은 것들이 여기 이렇게 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즐겨찾기가 대충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북마크 관리자 또는 여기 이제 뭐 뒤로 앞으로 또는 이제 홈페이지, 이게 그 브라우저의 어떤 첫 화면으로 가는 홈 화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 안에 기본적으로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비게이션, 여기 이제 탭을 통해서 탭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 하나 웹페이지를 들어가는 거라서 이걸 웹 브라우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도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여기는 그걸 명령 모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사이드 메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점점점 메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점점점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빙, 엣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검색 도구 중에서 여기 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채팅형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 또는 뭐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챗GPT 많이 들어보셨죠? 챗GPT가 엣지에 이제 장착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별다른 이제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챗GPT를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엣지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챗GPT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도 좀 드릴게요. 이게 바로 챗GPT 도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 기능이 조금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엣지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 여기가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면은 이제 요거는 즐겨찾기 모음이라 그랬죠.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린다고 짜증을 내시거나 지겨워하지 마세요.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웹사이트를 보다가 매번 우리가 검색할 수는 없잖아요. 자주 가는 거는 이렇게 자주 가는 대로 이렇게 즐겨찾기를 자꾸 추가해야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빙 기능은 여기와 여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런 그 어떤 엣지를 사용하려면 사실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그건 뭐 복잡하진 않는데, 우리가 엣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 아이디를 만들겠죠. 주로 이제 이메일 주소를 넣어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이렇게 나타나져요. 개인이란 단추고요. 이건 점점점 메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이드 메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도구예요. 도구는 클릭하면 이렇게 계산기 뭐 단위를 갖다 변환하거나 뭐 번역을 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에서 정말 다양한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즐겨찾기 모음, 북마크 관리자. 이거는 뭐냐면 이걸 클릭하면은 우리가 즐겨찾기 해놓은 거가 이렇게 쭉 목록이 떠서 어떤 건 삭제하고 어떤 건 이렇게 이동시키기도 하고 어떤 폴더에다 모아놓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북마크 관리자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사이드 메뉴는 여기 검색하는 거는 요거 이제 검색을 클릭하면은 최근 검색이 내가 한 최근 검색 목록이 뜨고 인기인 검색이 뭔지, 사람들이 뭘 검색하는지도 나타나져요. 그 다음에 쇼핑하는 도구도 있지만 여기 도구 기능이 더 좋아요. 도구 기능은 앞서 말했듯이 이런 도구들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오피스 365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오피스 365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있고요. 플러스 단추를 눌러서도 뭐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새롭게 추가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점점점 메뉴는 즐겨찾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인쇄할 때, 이 웹페이지를 통째로 인쇄할 때 점점점 메뉴를 클릭해서 인쇄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설정 단추가 여기 있죠. 설정 단추는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설정 단추도 있고 여기 설정 단추도 있어요. 요거는 설정 단추는 기본적으로 설정 페이지를 열리면은 기본적으로 엣지에 관한 되게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엣지를 열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엣지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저의 공부는 여러분들 듣기만 해서는 결코 늘지 않아요. 여러분 직접 하셔야 돼요. 직접 해야 이해도 되고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엣지가 여기 있고 엣지가 여기 없는 분들은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시작 화면에 꼭 추가를 해도 돼요. 그러면 클릭해서 요거를 클릭만 해도 바로 엣지가 클릭이 되죠. 아까 저는 엣지를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뭔가를 검색할 때는 여기다 하면 되죠. 여기 검색해서 뭘 해볼까요? 이거에 대해서 자꾸 궁금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의 기술적 변화 방향. 클릭했더니 쭉 뜨죠. 뭐 스마트폰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뜨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역사를 새로 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왔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요건 이제 뉴스 기사네요. 그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10년간 바꿔놓은 거. 이건 조선일보 기사죠. 뭐 또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스마트폰의 역사 최근 뭐 이걸 클릭해 볼까요? 이걸 클릭하는데 그냥 클릭하면 이 페이지가 변하지만 Alt 키, CTRL 키, 키보드에서 CTRL 키 있죠. 그걸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탭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나타나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변했는지가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색을 해서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돌아가면은 이런 식으로 첫 페이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클릭이 있죠. 이건 즐겨찾기를 이미 한 거가 있는데 즐겨찾기 해놓은 게 없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요 페이지를 즐겨찾기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 요 즐겨찾기를 클릭하셔서 즐겨찾기를 추가할 건데 어디다 할까? 그냥 여기다가 위에다 그냥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폴더에다가 할 수도 있어요. 다른 폴더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맨 위에다가 즐겨찾기를 추가를 해보면 자, 즐겨찾기를 추가하고 요거는 닫아 놓을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즐겨찾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면은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 도구도 있고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또 뭐가 있나요? 여기서 이제 검색 도구 클릭하시면은 여기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최근에 검색한 게 있네요. 그죠? 검색한 것들이 있죠? 이렇게 검색을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거, 검색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쇼핑할 때 쓰는 건데, 뭐, 쇼핑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쇼핑은 뭐 저는 많이 안 써서.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도구가 있어요. 도구를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저는 계산기가 그래서 52 나누기 61,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좀 그러니까 암산력이 약해서 근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계산도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킬로미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100cm가 자 포인트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밀리미터로 바꾼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단위를 길이도 있고요. 만약 이제 저는 제가 쓰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1시간, 2시간이 초로 몇 초야? 자, 초로 몇 초야? 그건 720초네요. 그죠? 이렇게 단위를 변환시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변환기도 있네요. 영문에서 한글로 변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죠? 지금 한글로 썼어요, 저는. 그러면 이걸 한글로 한글 이렇게 한국어인데 이걸 영국어로 바꿔줘. 영어로 바꿔줘. 라고 하고 싶어요. 영어로 바꿔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걸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에러가 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영문 단어도 이렇게 검색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오피스 365, 이제 오피스 365 이렇게 하시면은 오피스 365 프로그램들이 쭉 뜨죠. 여기서도 이제 오피스 365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이 이렇게 365 프로그램 식으로 많이 바뀌어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아웃룩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요거를 좀 생각하는데 여기 사용자 지정 클릭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페이스북을 여기다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클릭하시면은 페이스북 추가된 거 보이시죠? 네이버 메일 나 자주 쓰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추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이드 메뉴를 우리가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아까 설명드린 거 여기 설정을 가보도록 할게요. 설정은 기본적으로 클릭을 하니까 이거 엣지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시면서 사이드바는 항상 표시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개인 설정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고요. 프로필도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사진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개인정보 이런 것들도 여기 한번 쭉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서 웹브라우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기록 단추 뭐 이런 것들도 뭐 표시해 둘 수도 있고요. 기록 단추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거는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사이드 메뉴를 항상 표시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분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안 보이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작하고 홈은 이제 이건 어떤 홈 단추를 통해서 홈 버튼이 여는 단추를 이제 여기서 입력할 수 있죠. 아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웹사이트 주소로 입력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두시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정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설정을 이렇게 닫고 다시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보셨고요. 이런 식으로 사이드 메뉴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여기로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엣지의 설명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설명드린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럼 크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엣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크롬 나름대로 굉장한 강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롬은 기본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이 크롬 웹사이트를, 구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여기서 웹사이트를 할 수 있는 다운로드 페이지는 금방 찾아요. 그래서 아예 구글 크롬이라고 입력하시면은 웹사이트를 바로 이동할 수 있어서, 그건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google.com 따따따하고 google.com하고 크롬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찾으시면은 이와 같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요걸 갖고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면은 구글 크롬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굳이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가 많은데 왜 구글 크롬을 쓸까? 라고 하는 게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구글은 어떤 점이 강점이 있냐면 구글 안에는 여러 가지 앱을 제공해요. 뭐 이메일, 문서 작성, 뭐 그 안에는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워드 같은 문서, 그 다음에 엑셀 같은 문서, 이런 그다음 일정 관리, 데이터 드라이브, 뭐 구글 포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고급 앱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우 이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전문 실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크롬을 많이 사용하고, 크롬을 통해서 언제 어디든지 이제 자신의 어떤 드라이브를 이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실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크롬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이런 앱의 기능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구글은 이제 저기를 해야 돼요.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입을 하셔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구글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 가입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이 로그인을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이게 뭐가 떠요. 로그인이라는 창이 뜨죠. 내가 이제 아이디가 없을 때는 당연히 구글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만드는 게 떠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성 쓰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 쓰고 구글 지메일을 만들어야 돼요. 구글을 계정을 만든다는 것은 구글의 지메일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비밀번호 쓰고 다음을 누르면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될 것이 이제 뭐 여기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 입력하고 생년월일 입력하고 성을 입력하고 그 다음을 누르면은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꼭 만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구글 계정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그냥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글 계정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글 계정은 다른 것보다 꼭 네이버 계정이 있으신 분들도 구글이 되게 편리한 분들이 많으니까 구글 계정 꼭 만드셔서 구글 크롬은 크롬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글 계정을 쓰게 되면은 크롬을 되게 활용할 게 엄청 많아져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에 인증번호가 나타나요. 그러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단계를 지나서 우리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글이 입력되어 있는 그런 게 떠요. 그러면 여기 여기 입력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구글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엣지처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력 검색창만 떠요. 검색 도구만 뜨고 검색 도구는 녹음으로 할 수도 있고 키보드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뜨고 이건 주소창이에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인터넷은 웹사이트들이 서로 연결망이다. 그럼 웹사이트들이 각각의 웹사이트는 홈페이지가 있고 그 내부에 또 페이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 페이지들마다 다 주소가 있어요. 그런 주소들을 입력하는 것이 주소창이에요. 그다음에 보통은 주소창에 직접 입력한다기보다는 여기에 검색을 해서 찾아내는 식으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전 페이지로 가거나 앞에 페이지로 가거나 이게 리플레시를 하거나 이런 첫 화면으로 되돌아오거나 이런 식으로 기능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명령 도구, 명령 모음 또는 도구 모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여기에 모여 있죠. 보시다시피 요거는 즐겨찾기를 새로 추가하는 기능이고 요건 뭐 핀터레스트를 가거나 뭐 이러저러한 기능들이 여기 나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제가 구글을 사용하라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구글의 크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구글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이에요. 보면 엄청 많죠?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기능들을 쓰시라는 거죠.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저는 구글을 정말 오래 썼거든요. 거의 한 22여 년 가까이 썼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 이것저것 안 쓰는 거 말고 구글 검색은 당연히 쓰죠. 구글 검색. 그 다음에 지메일. 구글의 지메일은 굉장히 편리해서 검색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막 그 다음에 이제 스팸 파일도 너무 잘 걸러요. 정확도가 너무 뛰어나더라고요. 스팸 파일은 따로 보관해 주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쓰기가 편하다는 거고 구글 주소록도 많이 쓰고 드라이브 요거는 뭐냐면 구글에서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15기가 정도를 이제 저장 공간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해 두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또는 어떤 기계에서든지 그 구글 드라이브를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장해둔 파일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서 도구들이 되게 많아요. 문서 도구들이 워드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문서 이게 워드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드시트도 이 안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스프레드시트도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스프레드시트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래서 그다음 구글 키보드 메모장이에요. 여기 웹 메모장이라서 여기다 메모할 때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이 킵하고 캘린더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캘린더는 우리가 일정 관리를 우리가 많이 할 때 일정 관리를 하면 우리가 구글 캘린더에다가 내 일정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고 다른 어디 가서도 내가 이렇게 참고할 때는 PC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너무 편리해서 우리가 이제 실무자들이 많이 쓰는, 그리고 이제 실무자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이 쓰고 스마트폰하고 PC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일정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은 인터넷이라는 게 무엇이고 웹사이트라는 게 뭔지. 웹사이트는 그야말로 웹이라는 공간에 지은 집이다. 그리고 그 첫 대문은 홈페이지다. 그 다음에 그 웹사이트 안에는 다양한 폴더와 그 문서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웹 문서들이 있는데 그 웹 문서들은 다 HTML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작성된 문서고, 그러한 그 HTML의 웹 문서를 읽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웹브라우저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1차적인 말씀을 좀 인터넷과 웹브라우저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러면 웹브라우저에 대한 핵심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웹브라우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문서를, 웹사이트를 보는 그러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롬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도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건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제목 탭, 제목 표시줄이고 새 탭을 열어서, 그러니까 한 페이지, 그러니까 여러 페이지를 열어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새 탭 열기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다는 거.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새로 고침, 요건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새로운 북마크를 추가할 거, 즐겨찾기를 추가하는 건 여기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대부분의 메뉴들은 점점점에 나타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검색창이 있다는 것도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색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크롬에 북마크 바가 나타나게 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 점점점을 눌러서 설정을 클릭을 하면 설정 페이지가 이렇게 나타나져요. 그러면 이 설정 페이지에서 보시다 보면은 어디에 있냐면 설정 페이지에서 모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크롬의 설정 모음에서 모양이라는 항목을 클릭하시면은 이 모양에서 보면 북마크 표시가 있어요. 요거를 체크를 해 두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크롬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크롬을 클릭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만약 이제 점점점에서 설정을 클릭하셔서 여기 보면 모양이 있죠. 모양에서 여기서 홈 버튼도 클릭해 두시고 북마크 바 표시를 클릭해 두시면 이렇게 나타나지죠.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다시 이제 홈으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북마크도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홈 화면도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페이지로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국제사이버대학교 페이지 가서 여러분들 막 이것저것 막 봤잖아요. 봤어요. 이것저것 봤어요. 그 다음에 이 국제사이버대학교의 첫 페이지를 북마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북마크를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완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사이버대학교 여기 북마크가 추가된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다시 홈페이지로 갈 수도 있고요. 유튜브로 갔다가 유튜브로 갔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가서 어떤 페이지를 만약 이제 내가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JTB 뉴스를 봤어요. JTB 뉴스를 저는 자주 보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좀 취향에도 맞고 그래서 편리하고 그래서 유튜브 JTB 뉴스 페이지를 자주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북마크에서 클릭해서 완료를 누르면은 여기 JTBC 만들어진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를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북마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추가하는 건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북마크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할 때마다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북마크를 그러면 하다 보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할 때 북마크 관리자라는 걸 클릭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수정할 때 요걸 클릭하시면은 추가할 수도 있지만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들이 북마크를 새로 이름을 만들어서 또 있는 거를 바꾸기도 하지만 수정하기도 하고 또 추가하기도 해요. 새 폴더를 클릭하면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클릭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별로 없네요. 더보기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뭘 만들 거냐면 이렇게 클릭해 있어서 여기다 이제 검색 사이트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어요.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페이지도 이 구글 페이지도 클릭해서 어디다 추가할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다른 폴더 검색 사이트 보이죠? 좀 전에 만든 거 여기다가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검색 사이트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나타나지죠? 요거는 클릭하면은 크롬 페이지가 이렇게 뜨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페이지를 이렇게 했어요. 네이버 페이지를 간 다음에 얘를 또 여기다가 검색 사이트에다가 검색 사이트 여기 떴네요.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지만 검색 사이트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완료를 누르시면은 검색 사이트에 네이버가 추가된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사이트를 갔어요. 이 페이지도 검색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검색 사이트에 추가하면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다 클릭해서 뭔가 또 새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추가한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다시 아까 교환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북마크를 추가하는 거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북마크를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북마크 관리자를 클릭하셔서 요 북마크 관리자가 이제 나타나게 하셔서 북마크 관리자를 한꺼번에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홈 버튼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설정 페이지에서 모양으로 가셔서 북마크 이것도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홈 버튼 표시 이걸 활성화되는 이렇게 체크가 되시면은 홈 버튼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홈 버튼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를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결정하실 건데 요거는 점점점 클릭하셔서 설정으로 가셔서 기본 브라우저 가셔서 요거를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 브라우저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기본 브라우저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편리하고 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기 하는 거고요. 자, 글꼴이 나는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점점점 글로 가셔서 점점점으로 설정으로 가셔서 모양으로 가셔서 여기 글꼴 맞춤을 가셔서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글꼴을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취향에 따라서 글꼴을 크게 하거나 또 작게 하거나 요 설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리하심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웹 문서에서 뭔가를 찾을 때 여기서 이제 점점점에서 클릭하시면은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요게 나타나지거든요. 여기 나타나서 여기서 찾고 싶은 말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찾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검색해서 찾는 게 필요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찾을 때는 이렇게 하시라는 거고요. 한번 다시 볼까요? 이것도 클릭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점점점에서 보면은 찾기 컨트롤 F키를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현대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현대라는 말이 나오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현대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많지는 않네요. 현대라는 말이 여기서 지금은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개인 그렇게 하면 개인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어떤 특정한 단어에서 어떤 뉴스에서 요즘 뉴스가 아주 너무 무서운 뉴스가 많아가지고 무섭지 않은 뉴스 하나만 고를게요.
무섭지 않은 뉴스가 별로 없네요. 죄송하지만. 자, 여기 보시다 보면 여기 이런 것들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이제 컨트롤 F를 눌러도 된다 그랬죠? 여기서 유산 이런 단어를 하니까 유산이라는 단어가 15개가 나왔네요. 그죠? 클릭하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글자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꼭 저도 이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 검색 기능이에요. 되게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저장해 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별도로 저장해 주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웹페이지를 제가 별도로 문서로 저장해 두고 싶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거는 이제 PDF 저장인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에 대해서 만약 보다 보니까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럴 때 이걸 저장해 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PDF로 저장을 많이 하거든요. 요걸 클릭하시면 점점점 인쇄. 인쇄인데 인쇄를 보시면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거 보이죠? 자, 인쇄가 되는데 보통은 여기서 보시면 인쇄를 그냥 종이로 인쇄할 수도 있어요. 근데 PDF 저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PDF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PDF로 저장을 제가 이렇게 해둘 거거든요. 그러면 저장을 했네. 이렇게 이름으로 되네요. 그러면 저장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 있을까? 저장한 거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탐색기를 클릭해 보세요. 탐색기에 보시면은 윈도우 탐색기에서 인터넷에서 저장한 대부분의 파일은 바로 이쪽 왼쪽에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 PDF라는 건 어도비 형식의 그런 문서인데 뭐로 열어야 될까요? 클릭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롬으로 열 수도 있고요. 다른 앱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이걸 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뭐 크롬으로 열까요? 크롬으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크롬으로 여시면은 이렇게 크롬 안에서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PDF를 열 수 있어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뭐 인쇄도 가능하고 어디다가 따로 별도로 저장하는 것도 여기서 가능하고 확대해서 보고 축소해서 보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이 없는 상태잖아. 다른 쪽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또 딴 데다 저장할 수 있어요. 다른 위치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바탕화면일 수도 있겠고 어떤 다큐ment 문서 여길 수도 있겠고 딴 데다가 저장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따로 볼 수가 있어서 편리하다는 점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PDF는 이제 어크로베트 어도비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가셔서 PDF 리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도비 애크로벳 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거가 프로그램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무료거든요. 어크로벳 리더는 무료예요. 그래서 어크로벳 리더를 다운로드하면 이거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됐네요. 그러면 이게 다운로드 되면서 됐죠. 여기에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설치를 하는 게 나오죠. 지금 어크로벳 리더를 설치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건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이건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가 되게 편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죠. 어크로벳 리더는 PDF로 되어 있는 문서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교환들이 또 이제 교수님들이 주는 교환들이 PDF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항상 크롬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크로벳 리더, 어도비 어크로벳 리더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좀 되고 있고, 요거 하는 김에 좀 요거 설치되는 동안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PDF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운로드 한 거는 이제 그 다운로드 하는 거는 어디선가 크롬에서 다운로드 한 건 그 다운로드 탐색기에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이게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웹에서 뭔가 다운로드 한 거는 이게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시 이제 여기 좀 다시 아까 그 다운로드 받던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운로드가 지금 저희가 되고 있는데, 이 다운로드 된 거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탐색기를 아까 열어놓은 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든 문서든 간에 다운로드 한 건 요 다운로드 폴더에 있어요. 그죠? 여기는 없죠?
여기 바탕화면 이고 여기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아까 어도비 그 애크로벳 리더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고, 여기에는 확장자가 보이지 않아요. 확장자가 보려면 여기서 클릭하셔서 탐색창에서 여기서 보기 탭에서 파일 확장자를 체크해 두시면 이렇게 돼요. 파일 보기에서 파일 확장자, 요거를 꼭 체크해 주시면 확장자가 나타나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어떠한 파일의 확장자는 어떤 성과 그 속성을 말하는죠. 요거는 PDF라는 거고, EX2라고 된 건 프로그램들, 설치 프로그램들은 주로 확장자를 EX2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마쳤어요. 그러면 짠 하고 이제 이게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본 것 중에서 우리가 볼까요? 여기 지금 PDF 파일이 있죠? PDF 파일이 있어요. 요거를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연결해서 이제 어크로벳 요걸로 볼 수 있게 떴네요. 우리가 어크로벳을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PDF 파일이 열리면서 이와 같이 떠져요. 그죠? 이게 이제 이 PDF 어크로벳 리더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주는 PDF 파일 되게 많죠. 교환들이 거의 다 PDF일 텐데, 그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이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 좀 마무리도 하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많아요. 앞서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도 설명드렸고, 북마크를 어떻게 하면 관리할 건지, 자주 가는 페이지는 폴더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다음에 앱들은 되게 많아서 앱 중에서 중요한 앱들 꼭 사용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 홈 버튼을 표시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기본 검색 엔진, 그 다음에 글꼴 지정, 낱말 찾기, PDF로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어크로벳 리더 다운해서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탐색기, 지난 시간에 윈도우 탐색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윈도우 탐색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확장자가 좀 나타나게 보기 탭에서 하셔서 여러분들이 상상에 기억하시죠? 그런 상상의 캠퍼스에서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고, 결국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인터넷이라는 게 뭐고, 웹브라우저라는 게 뭐고, 웹브라우저는 엣지가 있고, 그 다음에 크롬 두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용하시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